함께하는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간단히 두 분 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서버 개발자 셔미입니다. MBTI는 ESTP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버 개발자 코딩하는 후입니다. MBTI는 ISTJ입니다. 두 분이 이제 개발자, 특히 백엔드 개발자로 자리해 주셨는데 개발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개발자란 상당히 좀 포괄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 거 말고 이제 흑구님이 생각하는 개발자의 의미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는 그런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개발자를 좀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머글로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개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앱이랑 홈페이지랑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개를 일컫는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가 있고 공장에서 들어가는 그런 공장 자동화 시스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앱이나 웹페이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하시다가 지금 그 개발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나요? 우선 학교에서 국비교육 알선을 통해 국비교육을 들었는데 거기서 되게 흥미가 있어서 직업이 적성에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운 좋게 개발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개발이란 걸 처음으로 진짜 봤을 때는 제가 전역을 바로 하고 복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팀장의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때 팀을 이끌면서 결국 모바일 앱 개발 하나를 끝냈는데 그때부터 좀 개발이 재밌다 보니까 개발을 쭉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졸업하고 또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할까 말까 막 얘한테 고민을 제가 상담했었는데 얘가 청아 너는 개발할 때 재미없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구나 해야겠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자, 지금 헬로우 월드 첫 번째 파트는 코딩에 대해서 진짜 코딩 말만 들어봤지 코딩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입문자 혹은 코딩 머글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 코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나 API를 이용해서 추가하고 싶은 기능을 내가 적재적소로 활용하여 조합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라고 두 가지 포지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화면에 있는 모든 요소가 프론트엔드고 백엔드는 그 사용자가 프론트엔드에서 취하는 행동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백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백엔드 개발자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 사실 저는 취업을 백엔드로 했는데 회사라는 게 하나의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도 해 하면은 해야 돼가지고 저도 프론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개발자라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언어를 사용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자라 함이라면 풀스택을 좀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의 좀 시각을 넓힐 수 있고 그 구조나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를 해야 사실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좀 많은 영역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발자를 막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백엔드로 가야 될지 프론트엔드로 가야 될지 그거를 초반에 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이 그래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부터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서 수학의 그런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절차들이 되게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라는 개발 분야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는 이제 그것보다는 어떤 디자인적인 미적 감각 그리고 화면에 배치할 수 있는 어떤 것 말 그대로 미적 감각을 좀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프론트엔드라는 직업과 또 퍼블리셔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퍼블리셔 직업이 더 미적 감각이 필요한, 그러니까 디자인 감각이 필요한 직업인데 퍼블리셔랑 프론트엔드를 차이를 나눠보자면 만약에 웹 디자이너나 기획자한테 웹 디자인을 받았을 때 이걸 진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생각하는 게 퍼블리셔고, 프론트엔드는 이 디자인과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한테 어떻게 데이터를 넘겨줄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프론트엔드인데, 사실 퍼블리셔라는 직업이 저희 나라밖에 없어가지고 프론트엔드가 좀 더 미적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이 코딩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전공자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전공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언어도 사용하고 습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비전공자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국비교육을 통해서 이제 취직까지 연결된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국비교육은 엄청 추천을 해요. 왜냐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무료고, 그리고 개발이라는 언어가 국영수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되게 생소한데 이거를 국비교육에서 알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국비교육을 듣는 그 기간에 이게 내가 진짜 적성에 맞는지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추천하는 편인데 처음에 이제 개발이라는 영역을 시작을 하기로 하고 방향성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었는데 그 부분을 국비교육을 좀 들음으로써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더 나아가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는 부분에서 국비교육에서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언어별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에 친구들이 배울 때 어떤 언어부터 시작해야 되지? 막 뭐가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좀 비교 분석해 주시자면? 각 언어별의 특징은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좀 달라요. 플랫폼은 웹이 될 수도 있고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기계나 공장 같은 곳에 사용되는 언어들도 있어서 그렇게 다른데,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주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서버 개발, 즉 백엔드, 이것도 이제 웹이나 다른 데서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자바나 파이썬 뭐 이런 서버 사이드 언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앱 같은 모바일 영역은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 이런 iOS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플랫폼별로 또 사용하는 언어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이나 자바라는 언어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iOS 앱, 아이폰 앱은 스위프트나 오브젝트 C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두 개의 언어가 각각 다르니까 각자 그 문법이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거를 한 프레임워크로 짜가지고 동시에 그거를 빌드를 하게 되면 아이폰 앱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이렇게 동시에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새로 생겨났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계나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을 이제 C 언어나 C++, C#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 초봉이 궁금하다. 비교적 사람들이 개발자가 돈 많이 번대 이러면서 이제 관심 두는 친구들도 많아졌거든요. 초봉이라든지 연봉 연상률이 쑥쑥 오르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취업을 했었을 때는 그때는 대부분 업계 초봉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취업 공고를 보면 3,300? 많게는 3,500? 이렇게 좀 초봉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는 연봉 상승을 대부분 이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연봉 테이블로 연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연봉 협상에서 올린다든지 이건 회사마다 다르고, 가장 큰 상승을 하기 위해는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높여 나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실 그런 개발자가 주목을 받게 됐다는 그런 계기가 우아한 형제들에서 신입 개발자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책정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직방이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초봉을 신입 개발자 기준 6천만 원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탑티어 개발자들에 대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있었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흔히 저희가 그 IT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메카라 코베당토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그에 맞춰서 같이 연봉을 덩달아 올리니까 전체 업계 테이블이 살짝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력 있고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이직을 통해서 많이 연봉을 상승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면접 준비나 이런 입사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포폴 준비나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리고 화면 캡처 등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은 사실 프로젝트 그 주제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면접은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심화로 가자면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할래? 어떤 알고리즘,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래? 라고 질문을 던져서 진짜 지원자가 이 해당 문제를 겪어봤을 뻔한 그런 대답을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되지 않게 잘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은 소스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채용 프로세스가 가장 대표적인 게 서류 그리고 코딩 테스트 그리고 기술 면접을 보고 입사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띄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딩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가 파트가 있을 텐데 모바일이든 웹이든 백엔드든 뭐 혹은 기타 다른 파트든 각자 자기가 지원한 파트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개발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책, 뭐 도움될 만한 그런 소스가 있다면?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 개념적으로 보기 좋은 그런 기술을 올려주는데 그 테코톡이라는 채널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또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그 회사에 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개발자인데 그분이 만든 책이 있어요. 한 사람의 개발자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지식들을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듣기로는 흑구님의 블로그도 아주 유용하다고 하시던데 코딩하는 흑구라고 개발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느낀 글과 기술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하자면? 우선 고민하지 말고 우선 이론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데 일단 뭐든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코딩은 직접 해봐야 알기 때문에 혼자라도 더 코드 타이핑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딩은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잘 적재적소로 다시 내가 적재적소로 조합하면은 오케이 됐다. 시작!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나 API를 이용해서